북미 간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면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나섰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한미일 외교 수장들이 한데 모여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박주희 변호사, 그러니까 북한이 조건부 대화를 내건 지 단 하루 만에 공동성명이 나온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네, 매년 9월이면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이 예. 세계 각국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 이 조연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미일 외교부 수장들이 모여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요.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 한미일의 외교부 수장들이 모여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대북 정책을 위해서 공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필 평론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집념을 턴다면 미국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지 하루 만에 이제 공동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를 외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공동성명이 나오고, 자, 우리 외교부가 낸 보도 자료를 한번 보면요. 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용어와 관련돼서 정권마다 그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네. 사용하는 차이가.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날 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을 때 그때 북한의 비핵화를 명문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장관 한미일 공동 발표문에는 네. 한반도 비핵화라고 북한 비핵화라고 적시돼 있는데 슬그머니 보도 자료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바꾼 거예요. 이건 큰 차이가 있죠.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핵 고도화에 대한. 그런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하면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 뭐 핵무기의 재배치라든지 또는 미국의 전략자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짚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우리 보도자료에 용어가 담긴 게 이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 간에 입장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톤을 낮춘 건요.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라는 말만 꺼내면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죠. 실패한 과거의 꿈속에서 헤매이며 완전한 비핵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판별 수준이 어느 정도로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가를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나 같다. 자, 그동안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몰상식하다, 허망한 망상이다. 계속해서 북한은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날선 반응을 이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에도 손짓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미가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면 이거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런 소극적 대응이 계속되면 이거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일단 현실적인 목표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제안을 한 거긴 합니다만, 만약에 핵 동결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자, 북한 입장에서는 핵 동결로 북한의 핵심 제재들, 대북 제재들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핵 폐기로 나아갈 의지와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요. 지금 북한의 ICBM 개발한 것이 사거리가 미국까지 날아간다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완벽하게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으로 완벽하게 쏘아보낼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핵 동결까지만 해도 괜찮지 하면서 핵 폐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 동결이라는 목표가 핵 폐기로 결국 가지 못할 거다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북한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보면은요, 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핵무기의 제1사명, 그러니까 이 1사명이 뭐냐면요, 전쟁 억제력인데 이게 상실되면 핵무기를 직접 쓰겠다는 제2의 사명까지 거론하면서 제대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비밀병기까지 갖고 있다 이러면서 슬쩍 흘렸는데,
아니 비밀병기 뭡니까?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주변국, 동맹국들을 붕괴하고 괴멸시킬 수 있는 비밀병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흘렸는데 예. 그 비밀병기는 아무래도 화성 20형 ICBM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일단 이달 초에 전승절 행사를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하기 직전에 네. 이 미사일 연구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성 20형을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뭐냐면 이달 초에도 또 북한이 그 탄소섬유 복합재를 사용한 엔진 실험 발사를 하는데 네. 이 당시에 이 엔진이 화성 20형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엔진을 개발한 다음에 몇 달 뒤에 항상 그 미사일을 새로 개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오. 보니까 이 화성 20형을 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이 화성 20형은 이르면 당 창건일 기념 행사에서 네. 이 부분을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뭐 화성 20형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뭐 사진도 공개되고 했었는데요, 문 센터장님. 네. 근데 북한이 그동안 뭐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했던 화성 19형 이것도 사실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거리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20형이라면 어느 정도로 개량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화성 19형은 너무나 커요. 그래서 화성 19형을 쏠 예. 수 있는 장소가 뭐 순환 비행장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과제는 뭐냐?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만들려면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산탄소 복합 소재라는 게 그런 거고. 예. 김정은 그 위원장이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다탄두예요. 그러니까 탄두를 가볍게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그 탄두에 여러 개 탄두를 집어넣어서 네. 한 발은 워싱턴으로, 한 발은 LA로, 한 발은 뭐 뉴욕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그런 위력. 그래서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뭐 ICBM을 가지고 있고 자랑을 하지만 예. 한 번도 이 정상 각도를 발사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먼 거리에 더 위력 있는 여러 개의 탄두를 들키지 않고 네. 타격할 수 있는 그걸 소위 비밀병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번에 지금 보여주더라도 과연 그걸 쏠지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본토를 방어하겠다는 골든돔 이거를 언급을 했으니 북한도 뭐 더 가볍고 뭐 탄두도 뭐 여러 개 실을 수 있는 더 뛰어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겁니다. 여기에 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비밀병기의 또 다른 후보는요 바로 이걸로 추정됩니다. 우리 해군이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갖추는가. 다시 말해서 위력적인 핵 잠수함을 취역하는 것이 오늘인가 내일인가에 따라 운명적인 국사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북한의 핵 잠수함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자, 2년 전에 북한이 수중에서 저거 핵 공격 가능한 거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첫 전술핵 잠수함의 진수식 영상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거 우리는 뭐 미사일을 싣기는커녕 뭐 기본적인 항해도 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어쨌든 해군력 지금 오리연하고 있으니까 핵 잠수함도 이번에 또 새롭게 공개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글쎄요, 이제 뭐 열병식에 잠수함까지 공개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전후로 해서 보여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이름이 붙은 저 잠수함은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요? 너무 길고 가늘고 그다음에 저거를 짧은 걸 길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함교에다가 미사일 SLBM 다시 말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는데 저게 뭐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 그 발사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운영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네. 잠수함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저 핵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핵잠수함은요. 핵동력을 이용한 핵추진 잠수함인데 북한은 그런 잠수함은 없습니다. 지금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것도 예. 핵을 탑재한 SLBM을 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술핵 잠수함이라고 얘기했지 동력 자체가 아직 원자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바라는 거는 동력을 원자력, 다시 말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게 꿈인데 과연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뭐 SLBM 탑재할 수 있고 뭐 화성 20형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으면 이종훈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무기들일 텐데
아니 그럼 트럼프랑 대화하겠다면서도 이렇게 비밀 병기 있다고 위협하는 속내는 뭡니까? 도리어 더 대화의 어떤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대화를 위해서 나의 체급을 높이겠다. 대화는 왜 합니까? 나한테 그만큼 대접을 해달라. 그러면 그 대접을 받는 선에서 대화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하노이 때와 우리는 달라졌다. 하노이 때 그렇게 모욕을 줄 정도로 사실은 그 핵 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밀 병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하노이 때와 똑같은 대접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예. 그 비밀 병기라는 전략적 모호함을 가지면서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 비밀 병기들이 뭘지는 뭐 다음 달 뭐 박주희 변호사 설명대로 열병식이 열리면 여기서 공개가 될 것 같으니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